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오늘 2부의 빈센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유영입니다. 네, 잭슨홀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우리 증시는 미국의 상승폭에 비하면 다소 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여러 섹터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에서 수급만 놓고 보면 개인만 사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늘 오전장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오후를 대비해야 되는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한 지 1시간 정도 됐는데요. 김희정 아나운서 통해 개장 흐름, 1시간 사이 흐름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개장 후 1시간을 지나고 있는 현 시점 시장에 뜨거운 관심 받고 있는 오늘의 종목과 섹터 알아보시죠. 오늘의 시장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요. 2차 전지와 반도체, 그리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유가와 해운, 신재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시간 시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땡큐 파월을 외치면서 시장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러셀 2000 지수가 3% 넘게 오르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사그라드는 모습이었고요. 일본 은행 역시 총재가 부총재와 의견을 같이 한다라고 말하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긴 했지만 시장은 한 번 더 안도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보합 출발 후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 다시 한번 0.27% 상승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상승 전환하면서 0.03%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히려 엔달러 환율 급락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급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조금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실시간으로 코스피 매수 전환하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선물까지 양 매도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8월 들어서 증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저조한 모습인데요. 올해 들어서 1월부터 8월 사이에도 가장 저조한 메말라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잭슨홀 미팅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었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관망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는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시장이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결국 다시 한번 엔비디아와 PC 발표 또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반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수급 또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철저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주요 섹터 하나씩 열어보시죠. 2차 전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반도체는 오늘 조금 실망스러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2차 전지가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에 테슬라의 세미트럭 화재 소식이 들려왔지만 그럼에도 미증시에서는 계속 상승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슬라 역시 금리 하락, 달러 약세 속에서 실적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다른 전기차 기업들, 완성차 업체들까지 함께 상승하는 기조고요. 미국 시장 내에 상장되어 있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기업들도 일제히 상승 랠리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 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2차 전지 단기적으로만 대응해야 한다라고 봤다면 다시 한번 중기적인 관점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시점에서는 어떤 종목에 어떤 관점이 필요할지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섹터도 열어보시죠. 반도체 섹터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급등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하면서 반도체 오늘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 초반에 상승 후 반납하고 현재 0.64%, 0.43%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SML도 좋았고 TSMC도 좋았고 엔비디아도 좋았는데 오늘의 하락의 힌트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반도체계의 풍향계 마이크론의 하락에서 원인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말 사이 마이크론은 1%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바로 일본 증시에서 낸드 업체인 키옥시아가 상장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수급적인 요인 속에서 우려감이 들어오며 하락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SK하이닉스도 키옥시아의 투자금 회수 중 최대 수혜주라고 보고 있지만 결국 글로벌 시장 내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키옥시아로 쏠리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아랫단에 들어오기에는 어려운 시장의 분위기가 이번 주에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글로벌 리포트들은 긍정적인 리포트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 봐야 될지 반도체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와 해운도 알아보시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유가도 오르고 해운 관련주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25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에서 충돌이 있었는데요. 오늘 개장 전 8시 반에는 한층 리스크가 꺾였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란에 대해서 시장은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유가와 해운 관련주에 대한 동향까지 철저하게 전략 세워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섹터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시죠. 신재생 관련주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급등까지는 아닙니다만 3%에서 5%대 상승분을 켜주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주말 사이 해리스에 대한 후보의 지지율이 7%포인트가량 상승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트럼프의 지지율이 하락한 건 아닙니다. 바로 케네디 주니어가 사퇴를 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해리스의 지지율이 상승한 건데, 하지만 주말 사이에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면서 또다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보셔야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매일같이 변하고 있는 지지율이지만 그래도 대선 관련주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라도 수급이 몰리고 있는 섹터에 대응을 해야 할지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 유효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후 1시간 지난 현 시점 시장이 관심 갖고 있는 섹터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전략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김희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특징주들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비둘기적인 발언도 나왔고요. 이 기대감 속에 미국 증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월요일 개장이 좀 기다려졌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떠셨어요? 기다려졌죠. 왜냐하면 간밤에 뉴욕 증시가 파월이 모든 걸 다 해줬다.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빅컷 가능성도 불거지면서 뉴욕 증시가 크게 올랐거든요. 따라서 우리 시장 시작하는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기대에 섞인 부분으로 우리 시장을 초기에 상당히 주목했다라는 저 또한 기운이 드는데, 하지만 지금까지의 중간 네. 평가를 놓고 보면 약간의 실망감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 자체가요, 오늘 종일 보합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1시간 사이의 흐름이에요. 코스닥은 지금 자리에서는 또 파란불로 전환이 됐거든요. 자, 우리 장은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건지 참 의문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됐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어서 두 분의 출연자들과 함께 일단 시장 진단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재규 대표님, 오늘 보합에서의 등락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아쉽죠.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장이 미증시를 반영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올라온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네.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면서 시장은 좀 아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도 지금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이 탄력적으로 돌아서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부분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넘어오면서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앞둔 상태에서 이제 관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거래가 붙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좀 반감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어느 정도 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달러 엔 환율이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하방으로 강하게 밀린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또 한 번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현금을 좀 확보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현금이 나는 지금 주식 비중이 많지는 않아 라고 한다면 먼저 선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할 이유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금이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마련하실 필요가 있지만, 현금 주식 비중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라고 한다면 선제적으로 매도할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규 대표는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가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최진욱 본부장한테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혹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네. 최근 자산 가격 중에서요, 가장 많이 오른 것 중에 하나가 수도권 부동산이에요. 아, 네네. 아무래도 부동산과 주식이 보완제냐 대체제냐 끝없이 논란이 있는데, 젊은 친구들의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대체제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게 네네.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부동산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거래 자금이 특히 개인 측면에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게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집값 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이어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국내 증시 쪽에서는 예탁금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상들은 비일비재하게 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일단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 증시를 끌고 가는 게 누구냐, 이 매체가 가장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증시를 끌고 가는 부분들은 개인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 심리 부분들이 얼마나 좀 유발이 많이 되냐에 따라 좀 증시에 대한 좀 주도 랠리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 열기라든지 과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내 증시가 일단은 부동산 시장에 대비해서 상당히 큰 메리트를 못 느끼겠으니 오히려 지금 자금들이 좀 빠지면서 부동산 시장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우려로 좀 남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문점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크게 그렇게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향후에도 앞으로도.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부분들의 초점은 개인 투자자의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좀 크게 미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에 결국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화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성명문 발표에서도 봤다시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예상과는 좀 다르게 상승 흐름들이 좀 강하게 안 나와주는 부분들은 사실 이 금리 인하라는 이 포커스 자체가 호재로는 반영을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지금은 거쳐진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악재로 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일단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을 들어 일으킬 만한 호재성 이슈로는 보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러면 결국 이제 국내 증시가 지금 상황에서 결국 이제 반등 기조를 좀 강하게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있는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든지 그리고 이제 PC 물가 지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시장이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사실 최근에 좀 AI 쪽에 대한 부분들이 버블론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일단은 예상보다는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 이후에 좀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투자 심리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부가 일단 증시의 하반기를 조금 더 어떤 방향성으로 끌고 나갈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이나 PC 물가 지표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PC 물가 지표도 있지만 9월 초에는 또 고용 보고서도 발표가 되는데요. 그럼 이게 시장에 미칠 영향 저희가 어떤 예측을 좀 해야 돼요? 사실 일단 PC 물가 지표는 저는 예상하고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네. 뭐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화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PC라든지 뭐 고용 지표 부분들이 그렇게 증시가 크게 반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저는 이제 이 물가 지표 부분들보다도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 계속해서 증시를 끌어왔던 부분들은 엔비디아 효과가 굉장히 좀 컸기 때문에 AI 버블론이 사실화가 되냐 아니면 AI 버블론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 뭐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투심이 강화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악화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결국 악화가 된다 하게 되면은 반도체에 이어서 그 다음 주도 섹터가 누구일지 여부가 저는 좀 가장 키포인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주도 섹터 누가 될지 잠시 후에 또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고요. 환율도 간략하게만 좀 볼게요. 이재규 대표님이 좀 도와주시죠. 달러 약세가 미국 증시 하락의 전조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발생한 약달러 의미를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죠. 어쨌든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뭐 달러 약세로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환율이 내려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좀 유리한 포지션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게 나쁘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환율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환율이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이 너무 빠르게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 생각에 환율이 급격히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 여기서 한 달 정도 옆으로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 자체도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머물러 있다가 오히려 연말쯤에는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를 기준으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지금 환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엔의 환율, 달러 엔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나쁠 상황은 아닙니다. 이 하락한 속도가 너무 빨랐을 뿐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박스권으로 들어가서 한 달 정도 옆으로 머물러 주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하반기 때는 환율이 내려가면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좋았었던 과거의 이력처럼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지금부터 한 2주에서 3주 정도, 2주, 3주 뭐 길게는 한 달 정도를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좋은 스탠스를 한번 만들어가면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규 대표의 말씀을 쭉 복귀해 보니까 사실 주식시장보다 먼저 이 주식시장의 향방을 알 수 있는 게 외환시장이다라는 의미에서 달러 특히 약세에 대한 압력, 또 강세에 대한 압력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당분간은 박스권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최재력 본부장의 전략 한마디 좀 듣고 갈까요?
네, 일단 앞전에도 항상 다 말씀을 드렸지만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랑 또 PC 물가 지표가 가장 네.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금리 인하라는 부분들은 일단은 안개가 거쳐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증시가 이제 오를 거라는 베팅을 하기보다는요. 결국 이제 상반기 때 증시가 좀 집중을 했었고 계속해서 지수를 주도를 했던 부분들의 섹터군이 반도체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투심이 어떤 방향성으로 좀 이어질지 여부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간 좀 어떻게 보면 증시를 올릴 만한 호재성 기사들이 딱히 없었다 보니까 단타성 매물들이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다만 일단 이제 잭슨 홀 미팅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화가 됐다고 하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뭐 단타 투신 매물들이 다시 방향성을 바꾸는지 여부도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결국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눌림이 계속해서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섹터의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뭐 건설 쪽이나 건설 기계 쪽, 뭐 게임, 뭐 다양한 섹터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간 좀 많이 쉬었던 섹터 군들 내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이제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키워드는 두 개로 압축하면서 전략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과 PC 지표를 잘 확인하자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재규 대표님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금리 인하 수혜주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지금 뭐 증권주들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 제약바이오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최근에 오히려 이런 내용들을 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다가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흘러가는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시작을 할 때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금리 인하 시기로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우리가 집중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올라왔다라고 생각되는 업종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가 꽤나 올라오지 않았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약바이오 업황 자체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오르지 못했었던 제약바이오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9월 달에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저는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부터 뭐 우리가 간략하게 전략을 좀 제가 말씀드려보자면 9월 달에 이제 FOMC 회의가 17일 날, 18일 날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 이제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는 한번 좀 덜어냈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의 흐름 자체는 상반기와는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초점을 계속해서 맞춰가실 것을 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규 대표의 전략 한마디. 우리 증시가 상반기와 하반기가 전혀 다른 스킴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지를 찾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 한번 보죠. 자, 반도체를 한번 또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잭슨홀을 계속해서 기대하다가 실제 파월은 우리가 원하는 해답을 다 줬음에도 우리 증시는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자, 이번 주 우리 모두가 엔비디아 실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 유진증권에서 보니까 직전 분기 15% 증가한 299억 달러. 이거는 뭐 월가뿐만 아니고 엔비디아의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수준의 레포트를 내고 있는데 자, 엔비디아 또한 소문난 잔치가 될 가능성이 없을까 좀 의문이 듭니다. 자, 최진욱 본부장. 네네. 여전히 소문난 잔치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실 이제 소문난 잔치라고 하기엔 지금 AI 쪽에 대한 과도기 부분들이 과연 지금 과도기에 진입을 했는지 아니면 사실상 지금 저는 초입기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화랑기라든지 아니면 좀 뭐 과도기 이런 부분으로 지금은 시장을 좀 해석하기보다는 AI는 이제 막 시작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엔비디아의 실적 부분들, 삼성전자의 실적 부분들, 뭐 SK하이닉스의 실적 부분들만 놓고 봐도 결국 AI 효과 부분들은 지금 확실하게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장에서는 일단 투자 과열 구간, 또 AI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은 우려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반도체로 조금 더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뭐 재고 점유율이라든지 그리고 가동률 상승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데이터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과거에 반도체가 호황 사이클 기간이었을 때랑 비하면 지금 거의 뭐 100% 구간까지 올라간 구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절 구간에 지금 미치는 데이터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직은 호황기에 지금 딱 고점을 찍었다고 보기가 다소 어렵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반도체 쪽에 투심이 살아날 때가 이렇게 우려가 좀 부각이 돼가지고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좀 낙폭을 키운다라든지 좀 가대 낙폭이 나왔을 때 그럴 경우 좀 투심이 바닥이 났을 때 반등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섹터 자체의 성격만으로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최근에 삼성전자의 낙폭도 굉장히 컸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낙폭이 좀 컸던 모습. 그러면 결국 어느 정도 상반기 대비해서 투심이 좀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이죠. 뭐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좀 기술적인 반등 역시도 좀 강하게 들어와 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결국 이제 엔비디아 실적은 저도 예상치를 일단 넘어설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결국 엔비디아를 계속해서 가격의 상승을 만들어냈던 부분들이 AI에 대한 뭐 확대라든지 AI에 대한 실적 부분들, 엔비디아가 앞으로 점유율을 확대를 좀 많이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에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려 왔던 부분들이 일단은 AI 버블론이 터진 상황이죠. 버블론은 인해서 지금 우려가 지금 심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는 저는 일단은 엔비디아가 또다시 상승 효과가 좀 나와줄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자연스럽게 국내 증시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 특히 이제 AI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도 다시금 엔비디아에 따라서 조금 더 주가의 상승 메리트를 좀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지금 시점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뭐 거의 1% 가까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마이너스 1%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앞전의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앞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확률이 좀 낮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이 눌림목을 좀 공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상반기 대비 하반기 역시도 좀 저는 반도체 주도 랠리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포트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을 좀 공략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AI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버블론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을 숨죽이게 하는 건 사실인데 엔비디아 실적을 전후로 해서 관련주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최진욱 본부장의 의견입니다. 이재규 대표 생각은 좀 어떨까요? 하이닉스 지금 4거래일 연속 조정 중이고요. 지금 현 주가가 오늘의 저가 부근입니다. 더 내려갈 가능성은 없을지 보유자의 영역에서의 고민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뭐 하이닉스를 보유하시면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봐요. 네. 하지만 뭐 매매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SK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는 좀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한 이후에 저는 이제 SK하이닉스가 뭐 18만 원대에서 19만 원대까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는데 20만 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좀 더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4거래일 동안 힘이 쭉쭉쭉 빠지는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가 상반기처럼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꽤나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엔비디아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최근에 엔비디아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커플링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계할 필요는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성장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데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했었던 종목군들도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상반기처럼 강하게 올라갈 것이냐 저는 그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SK하이닉스라든지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저평가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는 건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계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업황에 대한 의문은 아니었고요. 상반기 워낙 주도를 했었기 때문에 하반기 금리 인하라는 타이틀을 놓고 본다면 성장주 쪽에 오히려 한 표를 더 던진다라는 개념에서 다만 중소형주 가운데서 실적 기반 저평가 기업 정도는 볼만하다라는 게 의견이었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은 그럼에도 지금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라고 하셨는데 또 중소형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어떤 쪽으로 봐야 될까요? 워낙 반도체 안에서도 테마가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네네. 일단 저는 당연히 뭐 HBM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고 보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뭐 저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실상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고가 기준부터 좀 꽤나 많이 빠진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단 한미반도체 실적만 놓고 보면은 지금 실적 우상향을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SK하이닉스 쪽에 고객사를 좀 두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후에 삼성전자 역시도 엔비디아 쪽에 납품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한미반도체랑 손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TC 본더 쪽에 대한 국내 기업들 중에서 기술력이 아직까지 가장 좀 뛰어난 상황이고요. 그러면 결국 HBM 쪽에 대한 납품이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TC 본더 부분도 좀 필수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과연 한미반도체를 제외를 시키고 다른 신규 고객사를 찾는 부분들 그리고 그 신규 고객사를 찾는 부분들이 있어서 엔비디아가 결국 요청한 부분들의 조건을 삼성전자가 맞춰줘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재고 부분들의 역량을 따라가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좀 한미반도체에 대한 신규 고객사를 좀 확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고객사를 대형으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까지 그 사이에 낀다고 하게 되면은 실적은 당연히 플러스 알파가 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전 고점 기준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중장기평 1년선 이탈 안 하는 한 18만 원대, 10만 원대, 10만 4천 원대를 한미반도체가 이탈을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구간이 눌림목 매수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요? 최진욱 본부장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이 적기다라는 스탠스가 네네.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혹자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뭐 가이던스 계속 올라가니까 기대가 네네. 좋을 겁니다. 또한 기억을 복귀해 보면 삼성전자의 약속의 달이 또 9월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앞으로 한 4주 어간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이라도 지금이라도 적기다. 오히려 이벤트 이후에 사는 게 아니고 지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쪽인지, 아니면 지금 워낙 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모호함 속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즉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야 되는다. 어느 쪽에 좀 더 무게가 있으세요? 저는 일단 이제 돌다리 두들기고 가게 되면 늦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일단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하고 나서 100% 수익 구간이 나오는 거는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익비 측면으로 따져본다고 하게 되면은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구간에 많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손절 구간은 굉장히 짧고 오히려 지금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좀 높은 구간에 와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AI 버블론에 의해서 지금 눌림이 좀 많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저는 주가는 실적을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엔비디아 실적이 오픈되고 나서 매수로 접근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매수 접근 포인트가 좀 늦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이 분할로 좀 매수를 받아볼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적 나오고 나서 들어가면 늦을 수 있다. 관심 있으시다면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맞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요. 좀 더 아랫단으로 내려가서 한미반도체에 대한 전략까지 전해주셨습니다. 하나 더 보죠. 지금 반도체 안에서 유일하게 좀 오르는 쪽이 액침 냉각이에요. K엔솔이 대장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데 이게 대표님 지금 이것도 엔비디아 발 훈풍인 거잖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액침 냉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는 건데 협력사로 아직 선택이 된 게 아닌데도 너무 많이 올라서 빨리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액침 냉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뭐 화재가 났을 때도 액침 냉각이 시장에서 한번 부각이 됐는데 엔비디아 쪽과 엮이면서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선 K엔솔이 대장주,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K엔솔과 GST 그리고 인성정보 정도가 지금 엮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 K엔솔과 GST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액침 냉각,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테마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본업단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액침 냉각 쪽에서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붙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우리가 반도체 쪽 제가 살짝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액침 냉각 쪽 같은 경우 좀 다르게 소테마를 만들어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액침 냉각 쪽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전력 기기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열을 식히는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면서 뭐 반도체와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같이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발열이 항상 문제니까요. 액침 냉각의 테마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다음 섹터 보죠.
2차 전지입니다. 자, 이재규 대표가 2차 전지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자, 두 전문가 2차 전지는 지금 시점에서 과연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의견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상대로 이재규 대표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자, 지난주에도 기억을 복귀해 보면 좀 유효하다.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가 좀 더 비교 우위에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바닥을 다졌다는 것에 좀 더 무게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상승폭에 좀 더 기대가 가져도 되는 시점이다. 어느 쪽에 무게가 있을까요? 일단은 바닥을 잡았다라는 데다가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업황 자체가 개선이 돼서 이제 주가가 완전히 전환이 됐다라는 그 정도의 관점은 아니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가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가가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작년이나 올해 초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10%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관점에서 2차 전지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시장의 흐름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꽤나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며칠 동안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4% 정도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들 수 있는 주가의 흐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2차 전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뉴스라든지 어떤 이슈를 통해 가지고 접할 수 있는 내용들 외에 실제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그리고 전기차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내용들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이건 기술적으로 봐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수를 좀 더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화재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열폭주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도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전고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도 움직였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종목군들 오늘 보시면 지난주부터 분리막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조금씩 저점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사실 전고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분리막은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물론 이건 다릅니다. 프리미엄 차종에만 들어간 전고체가 프리미엄 차종에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분리막도 당연히 사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에선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주가 같은 경우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재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면서 제 생각에는 어떤 이슈든지 붙어가지고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단기적으로 20%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는 2차 전지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공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판단 그 중심에 그럼 LG엔솔을 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이제 삼성 SDI를 좀 더 선호를 했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캐파 차이가 네. 있어요. 근데 그 캐파 차이를 고려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삼성 SDI가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주가 흐름을 좀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석하는 부분들도 당연히 중요하고 저도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보다 더 정확한 것은 시장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면 대장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규 대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강세, 수세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보자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최진욱 본부장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럼 네네. 이렇게 좀 질문 드릴게요. 시장에 거래 대금이 없습니다. 그렇다 네네. 보면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데 네네. 여전히 반도체를 좋게 보이시죠. 하지만 내가 2차 전지를 지금 좀 보수적으로 보지만 이게 바뀐다면 2차 전지를 긍정적으로 보겠다. 그런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거일까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배터리 화재로 인해서 전고체가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전고체가 움직이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배터리 안전진단 시장에 지금 본격적으로 출범한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지금 투심을 개선시키고 있는 부분들. 일단 이제 테슬라 쪽에 지금 일단은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투심을 일부 좀 개선을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강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차 전지가 과열권에 있을 때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와 광풍이 굉장히 좀 심했던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고가 대비해서 지금 저점을 찍고 내려온 구간이 굉장히 지금 많이 빠진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일부 2차 전지에 대한
대한 지금은 어느 정도 밸류에 대한 매력도가 좀 높아지면서 투심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 사실 그거 말고 지금 2차 전지를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전고체 같은 경우도 지금 바로 나올 만한 그런 산업군도 아닙니다. 꽤 오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2차 전지 내에서도 주도를 했던 부분들이 양극재 쪽이었죠. 그러니까 양극재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은 전고체라든지 음극재 대비해서는 개발 속도라든지 그리고 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리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쪽에 대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려 왔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주가에 따라서 실적 부분들만 딱 놓고 보면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구매 수요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배터리 화재라는 이 메가 트렌드 자체만 우리가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그 배터리 안전 진단 시장이라든지 전고체 쪽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 모멘텀이 계속해서 끌고 갈 만한 모멘텀인지 여부를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다소 저는 지금 구간에 일단은 차익 실현이 좀 나올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고체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대장 역할을 좀 많이 했었던 게 또 한농화성이었습니다.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고가를 찍고 나서 어느 정도 일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이 2차 전지 쪽에 대한 투심이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 하게 되면은 오늘도 장 초반부터 거래량이 좀 많이 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거래량이 지금 일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래량이 좀 줄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투자 과열 구간에 지금은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모멘텀도 마찬가지고 추가적으로 주가를 업사이드 시켜줄 만한 이슈가 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주가를 업사이드 시켜줄 만한 이슈가 안 나오고 계속해서 이제 되돌림 현상들만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 범위 자체는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도 저번 주는 2차 전지 일단은 매수 맞아요. 가능하다라고 봤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는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억이 나죠. 지난주에 2차 전지 단기 트레이딩 하면 괜찮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주일 사이의 흐름을 파악하면 오늘 자리에선 오히려 좀 팔고 나와서 수익 실현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더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테마성 종목들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를 대규모로 선제 공격에 나서면서 시장 안에서도 개장부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뜨거웠습니다. 뭐 유가 관련주도 그렇고요. 해운주도 일단은 오르는데 초반 대비해서는 윗꼬리를 달고 전반적으로 좀 둔화되는 현 구간의 흐름이에요. 어떻게 전략 세워야 되는지 두 분께 의견을 좀 받아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네요. 이재규 대표님은 일단 안 사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중동발 긴장감 이게 꽤 오래 지속되고 있어요. 네. 여기에 또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기대 때문에 주말에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중동 리스크로는 오늘 반응을 잘 안 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중동 리스크를 볼 것이냐 금리 인하를 볼 것이냐에 따라서 투자 시기나 뭐 비중 조절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전략 좀 주시죠. 네, 일단 유가와 해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 화면에 뭐 보시다시피 중앙에너비스라든지 흥구석유 같은 기업들 물론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장에서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뭐 드라마틱하게 주가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은 전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말 동안 유가가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은 오히려 항공주입니다. 대한항공이라든지 우리가 저가 항공 비용 항공사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작년보다 올해 전반적으로 유가의 레벨 자체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 하락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전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투자의 관점으로 이 모멘텀들을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매매하는 것은 전 지금부터는 좀 지양하실 때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최진욱 본부장 약간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자, 사실 이 중동 전쟁의 내막에는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긴 해요. 하지만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의 템포를 놓고 본다면 약간의 테마다. 왜냐하면 실제 이 모든 것들의 바로미터인 구리 가격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본다.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저는 테마는 테마지만 트레이딩 관점이 지금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가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해운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뭐 유가 같은 경우 일단 잭슨홀 미팅 이후에 오히려 지금 유가가 좀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선물 차트만 딱 놓고 봐도 일단 지금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바닥을 잡은 구간이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WTI가 조금 더 반등 기조로 이어나가는 부분들이 일단은 지금 핵심 키워드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일단 금리 인하라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좀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뭐 유가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러면 결국 유가 관련주들 역시도 일단은 상승 모멘텀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결국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쪽에 대한 전면전 리스크는 굉장히 낮긴 합니다. 전면전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긴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제 이 전쟁에 대한 불화라든지 불확실성 리스크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잔존해 있는 시장 속에서는 실제적으로 일단 테마성이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에 어떤 확실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 이런 이제 단기 테마성을 잇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주가에 대한 거래량이 좀 더 강하게 실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이고, 아직까지 뭐 해상운임 지수가 지금 뭐 반등 기조가 확실하게 나와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운주의 지금 상승 탄력도 그렇게 강한 상황들은 아니지만, 만약 해상운임 지수가 지금 상황에서 바닥을 좀 잡았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주가는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손익비 측면으로 볼 때는 이번 주 내내 좀 트레이딩 관점이 좀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접근하기에 지금 자리에 대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5의 의견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빠르게 마지막 섹터 한번 볼게요. 신재생 관련주 안 볼 수가 없겠죠. 해리스 후보가 선거 자금, 지지율 측면에서 트럼프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뉴스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주 또 움직이는데 앞서 점검한 2차 전지도 사실 해리스 돌풍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신재생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대장주는 코오롱 글로벌인 것 같은데요. 투자 의견 바로 한번 볼까요? 산다 안 산다 팻말 들어주시죠. 네, 두 분의 의견은 5의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일명 정치 테마주인데 롤러코스터 우려는 없을까요, 대표님? 네,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풍력주라든지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들 같은 경우, 풍력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CS 윈드 좀 올라오고 있고요. SK 오션 플랜트 같은 기업도 오늘 어떻게 보면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해리스가 앞서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풍력 쪽과 태양광 쪽은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면서 그에 따른 반사 이익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신재생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그렇고요.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까지도 받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면서 풍력주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기 대표는 특히 신재생 중에서도 풍력 관련된 종목을 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최진욱 부장한테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제가 계속 짓궂게 이런저런 질문을 좀 빠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사실 신재생은요, 미국의 정치 판도랑 엮으려면 이게 보조금하고 예산이니까 의회 선거가 매우 중요해요. 네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트럼프가 되면 180도 바뀔 것이다. 홀짝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좀 이제 다른 측면으로 보는 부분들이 이게 일단 해리스 트레이딩 쪽에 좀 많은 색깔을 짙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결국 이제 해리스 쪽에 대한 신재생, 뭐 2차 전지 쪽에 대한 구간들의 좀 정책 기조가 지금 변함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해리스 트레이딩 쪽에 좀 색깔이 많이 짙은 상황인데, 그렇다고 반대로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해서 신재생에는 어떻게 보면 좀 악재다라고 보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저는 두 정당 마찬가지로 신재생 쪽은 키울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장에 대한 구도 트렌드 자체가 AI 쪽에 대한 확산이라는 부분들은 트렌드가 저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요. 그러면 결국 AI라는 이 트렌드 자체가 바뀌지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원전도 마찬가지고 신재생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제 확대 부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주 정당이 지금 딱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중국을 밀어내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을 밀어내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중국 쪽에서는 이제 태양광 쪽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국내 태양광 기업들 마찬가지고 미국 쪽에
쪽이라든지 수출 쪽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좀 약했습니다. 워낙 좀 중국 쪽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받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죠. 근데 다만 트럼프나 마찬가지 그리고 트럼프나 해리스 같은 경우는 중국을 밀어내는 전략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나 신재생 기업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하반기에는 새로운 신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은 저는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뭐 하나의 좀 정치 테마라고 보기보다는요. 저는 이제는 이제 이 산업군 자체가 성장을 좀 할 수 있는 산업군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해리스 관련해서 움직이는 건 사실이지만 산업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뷰까지 저희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 보면 좋을지 두 분의 공략주를 좀 받아볼게요. 자, 이 시점에서 볼만한 종목 있을까요, 본부장님? 저는 일단은 게임주 내에서 넥슨 게임즈 좀 볼 필요성도 있지 게임주요?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퍼스트 디센터트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에 좀 퍼스트 디센터트의 좀 시즌 1 업데이트가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지금 흥행 효과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 이번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에 일단 그 흥행 효과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9월에 좀 게임스컴 이후에 11월에 지스타까지 지금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게임주들이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좀 다양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형 게임 개발사들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좀 신작 라인업이 좀 많이 몰려있는 구간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넥슨 게임즈의 주가의 부분들이 지금은 좀 터닝을 해주면서 추세 전환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구간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25,000원대까지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5,000원대 매물이 좀 강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25,000원대를 좀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2,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준호 본부장의 공략주는 넥슨 게임즈였고요. 이재규 대표의 공략주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오늘 NH투자증권입니다. 제가 이제 증권주들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씀 많이 드려왔는데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금융주들이 많이 올라갈 때 소외됐었던 증권주들의 이유가 뭐 PF 대체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자본 대비해 가지고 금융 익스포저 자체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탄력적이고 테마성을 가진 종목이라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테마성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들 외에 난 좀 안정적으로 매매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NH투자증권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6,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공략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계속되는 순서는 수급의 향방이죠. 박세미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